1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2단원 약수와 배수이고 우리 교재는 28쪽부터 여러분이 펴놓고 준비를 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처음 단원을 배울 때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씩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고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이 숙제를 하는 걸로 우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약수와 배수, 곱을 이용하여 약수와 배수의 관계 알아보기.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약수가 무엇이고 배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6의 약수 구하기 나오죠. 자, 6의 약수를 구할 때 가장 먼저 6 나누기 1은 6. 6은 1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6이 나오고 6은 2로도 나눌 수 있어요. 6 나누기 2는 3. 6은 3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6 나누기 3, 6은 6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나누기 1, 나누기 2, 나누기 3, 나누기 6. 다시 말하면 1, 2, 3, 6은 바로 6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의 약수는 1, 2, 3, 6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를 보면 배수가 나옵니다. 배수. 배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4배, 5배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점점점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배수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1배, 2배, 3배, 100배, 1000만배, 1억배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는 가장 큰 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은 문제 5의 배수 구하기. 5를 1배 한수 5, 5를 2배 한수 10, 5를 3배 한수 15. 그래서 5의 배수는 1배 한 5, 2배 한 10, 3배 한 15, 4배 한 20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의 배수는 50, 15 계속 이어집니다. 라고 해서 점점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의 배수의 관계를 알아보는 방법 첫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냐면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요.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은 1 곱하기 8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8은 2 곱하기 4라고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8은 1, 2, 4, 8 여기 있죠? 1, 2, 4, 8의 배수가 되고요. 그 다음 1, 2, 4, 8은 8의 약수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약수와 배수의 관계 알아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는 1 곱하기 12, 또 12는 2 곱하기 6, 그 다음 12는 3 곱하기 4,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12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다시 내용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12는 1, 2, 3, 4, 6, 12의 배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1, 2, 3, 4, 6, 12는 12의 약수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약수, 배수를 배웠으면 그 다음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가 나옵니다. 공약수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공짜란 얘기는 공통이다.
약수들 중에 공통이다. 즉, 두 수의 공통된 약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 어떤 뜻이냐면 공약수 중에서 최대란 얘기는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기입니다. 자, 12와 4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예요. 12는 우리가 2 곱하기 6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42는 6 곱하기 7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보듯이 12와 42의 공통으로 곱해지는 수가 바로 6이죠. 그럼 6은 바로 뭐가 되냐면 12의 약수면서 42의 약수예요. 12의 약수고 42의 약수니까 두 수의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12와 42의 최대 공약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방법은 우리가 12와 42 두 수를 여기다 쓰고요. 거꾸로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와 42를 나눌 수 있는 수는 6. 6으로 나누면 2. 여기다 목을 쓰는 거예요. 6으로 나누면 7. 그럼 더 이상 2와 7은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6이 되고, 그럼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니까 이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대 공약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 이용하기.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곱셈식을 나타내는 방법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긴 하는데요. 선생님 여기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0을 5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나타냈는데 이게 잘 떠오르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친구들은 여기다가 30을 쓰고 30을 곱해서 30이 되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곱해서 30 되는 건 10과 3이 있죠. 그런데 여기 3 말고 10은 또 다시 곱해서 10이 되는 수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5하고 2가 있어요. 그러면 5하고 2 곱해서 10.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와 2와 3이 바로 세 수를 곱하면 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5와 2와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45가 만들어진 거를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45 있죠? 곱해서 45 되는 거 뭐가 있을까? 그래, 9, 5, 45가 있겠지. 5하고 9를 곱하면 45가 되죠. 그 다음에 5는 곱해지는 수가 있지 않고 9는 다시 또 무엇과 무엇을 곱해서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 3과 3. 그래서 5와 3과 3을 곱하면 45가 된다. 그래서 여기 나타낸 것처럼 5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처럼 거꾸로 나누기를 할 수 있겠죠. 위의 방법처럼 거꾸로 나누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30과 45를 나눌 수 있는 수는 5. 그 다음 목이 6과 9인데 또 나눌 수 있네. 그래서 또 나눌 수 있는 수는 3. 그러면 두 수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에 5, 여기에 3. 그래서 5와 3을 곱한 15가 바로 30과 45의 최대 공약수가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과 거꾸로 나누게 하는 방법을 둘 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배수라는 것은 두 수의 공통된 배수를 공배수라고 합니다. 두 수의 공통인 배수를 공배수라고 합니다. 자,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최소니까 가장 작은 수를 말합니다.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럼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때 8과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게요. 8과 20의 최소 공배수. 그럼 8은 2 곱하기 4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20은 4 곱하기 5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 둘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건 4가 있죠. 그래서 4는 여기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써주고요. 8에 남은 2와 20에 남은 5를 같이 써서 셋을 곱한 게 40이다.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꾸로 나누게 하는 방법은 8과 20을 나눌 수 있는 수를 여기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목을 적어줬을 때 최소 공배수는 4와 2와 5를 모두 다 곱한 값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8과 20의 최소 공배수는 20이 나와요. 자,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곱셈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자, 30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서. 자, 30은 여러분이 아까처럼 30은 10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5 곱하기 6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6은 다시 뭐 곱하기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2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끝에 있는 5와 2와 3을 곱했을 때 30이 나오죠. 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30은 5와 2와 3을 곱해서 30이다. 자,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인데 숫자가 달라져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자, 20 한번 해볼게요. 20. 자, 20은 뭐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렇지. 4 곱하기 5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다시 4는 뭐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끝에 달린 수가 바로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5 또는 2 곱하기 5 곱하기 2라고 써도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최소 공배수를 구하냐면 여기 보니까 똑같이 2가 있고 똑같이 5가 있어요. 그러니까 2하고 5는 똑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써주고요. 30에서 남은 3과 20에서 남은 2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서 써줍니다.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2와 5와 3과 2를 곱해서 60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거꾸로 나누는 방법, 위에 있는 방법과 같은 거지만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30과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해요. 여기는 먼저 2로 나눴네요. 2로 나누면 목은 15, 목은 10. 자, 15와 10은 또 나눌 수 있어요. 무엇으로 나눌 수 있냐면 5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3과 2. 자, 최소 공배수는 2와 5와 3과 2.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곱해줘야지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와 5와 3과 2를 곱한 60이 바로 30과 20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풀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29쪽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 여러분 책에 잘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은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이 숙제로 꼭 풀어보고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생님이 같이 풀게요. 나눗셈을 이용하여 4의 약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우리가 4의 약수를 구하려고 할 때 약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약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예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네모부터 봅시다. 4와 어떤 수를 나누었더니 4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4와 어떤 수를 나눴을 때 4가 됐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나누었을까? 그렇지. 1로 나누었단 얘기지. 두 번째, 4와 어떤 수를 나누었더니 2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수로 나누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2가 되겠죠. 자, 세 번째, 4와 어떤 수를 나누었더니 1이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나누었을까요? 그렇지. 4로 나누었다. 그러면 4의 약수는 나머지가 생기지 않게 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이 수들을 바로 4의 약수라고 하죠. 여기 있는 수를 4의 약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4의 약수는 무엇이냐면 1과 2와 4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같이 풀도록 할게요. 4번. 10과 18의 약수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10의 약수. 자, 10의 약수는 여기 구해놨어요. 1, 2, 5, 10. 18의 약수 1, 2, 3, 6, 9, 18. 첫 번째, 10과 18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공약수 배웠습니다. 공약수라는 뜻은 공통인 약수. 자, 10의 약수에도 있고 18의 약수에도 있는 공통인 약수. 자, 보니까 여기 1이 똑같이 있네요. 2가 있고요. 더 이상 똑같이 있는 수는 없네요. 그러면 10과 18의 공통인 약수를 모두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무엇을 쓸 수 있냐면 1과 2가 있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10과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최대 공약수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대 공약수는 무슨 뜻이냐면 공약수 중에서 최대인 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공약수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여기다가 쓰란 얘기죠. 그러면 1과 2 중에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되냐면 2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0쪽까지 오늘 1차시 수업을 진행할 건데 30쪽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0쪽의 문제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설명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복습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선생님은 몇 번을 풀을 거냐면 4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같이 풀도록 할게요. 9의 배수를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시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9의 배수예요. 배수인데 9의 배수를 찾으려면 우리가 구구단을 외워도 돼요. 배수기 때문에 구구단을 외워도 되지만 우리가 배수와 약수의 관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수들을 9로 나눠 봐도 돼요. 여기 있는 수들을 9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게 바로 약수면서 배수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그럼 이 첫 번째부터 봅시다. 80. 80은 9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80은 9의 배수가 될 수 없어요. 자, 니은 90은 9로 나눌 수 있죠. 90을 9로 나누면 10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90은 바로 9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자, 니은. 그 다음에 자, 108. 108을 한번 나누기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연습장에다 꼭 써서 108 나누기 9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간에 있을 때 108 나누기 9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얼마가 나오나요? 108과 9를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게 목이 12가 나오고 나누어 떨어지죠? 그 얘기는 108도 바로 9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디귿도 답이 돼요. 자, 125. 125도 9로 한번 나눠 봅시다.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세요. 9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125를 9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125는 9의 배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9의 배수를 모두 찾았으면 답은 니은과 디귿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1차 시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은 무엇을 배웠냐면 약수와 배수의 첫 번째를 배웠죠. 해서 우리가 28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훑어보고 29쪽부터 30쪽까지 숙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